안녕하십니까. 넥스트 시티 포럼 대표 김동근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건강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죠. 도시화 산업화로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도시 환경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발생한 팬데믹 현상은 정치, 경제, 교육, 특히 소상공인 등 사회 공동체 전 분야에 충격을 주고 있고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희생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한 사회가 무엇인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주제로 건강도시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늘도 건강도시를 같이 논의할 전문가 한 분이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이상대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대 박사님은 도시계획의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이상대 박사님을 저희들이 초청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는 건강도시의 문제는 이제 의료보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시정책 전반에 걸친 문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마침 이상대 박사님은 건강도시라고는 이 책자를 쓰셨는데 저도 이 책을 읽어보면서 건강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골격을 아주 잘 잡아두시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상대 박사님을 모시고 건강도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사님 책을 쓰셨는데 무슨 책을 쓰신 특별한 동기가 있으십니까? 예. 도시계획, 근대 도시계획의 시작은 콜레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영국에 산업혁명 나고 난 다음에 이 노동자들이 열악한 도시, 그 다음에 주거지에 있으면서 이제 그 도시에서 산업혁명 도시에서 콜레라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영국의 의회에서 연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콜레라 환자들의 발생 지점을 그림으로 쭉 찍어보니까 우물 옆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콜레라가 발생한 것이 결국 도시 환경, 주거 환경의 문제구나 하면서 도시계획법, 주택법도 바꾸고 이렇게 돼서 이제 코로나를 잡아 나가기 시작한 거. 그것이 도시계획 출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하고 건강도시하고 연결 지점이 도시계획의 출발점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꿈 내지 비전, 그 개인의 비전, 도시의 비전도 될 수 있지만 뭘까요? 결국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그런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도시가 추구할 어떤 꿈, 지향점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시가 도시계획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건강도시,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시민이 행복하고 결국 도시계획의 그 역할도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접근을 해 나가다면 나중에는 건강도시라는 책도 쓰게 됐습니다. 예. 우리 이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도시계획의 출발점이 콜레라 문제로부터 시작했구나. 콜레라 해결하기 위해서부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삶이 좀 더 어떻게 쾌적한 삶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 이양 말씀이 나온 김에 이 건강도시에 대한 책자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소개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도시에 대한 책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라는 것 그리고 건강한 삶, 건강한 도시라는 그런 목표라는 것은 초기에는 의료보건이라는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죠.
네, 그러다가 이 건강한 도시, 시민이 건강한 것이 질병이라든지 의료 보건의 문제만이 아닌 도시 환경의 문제다라는 그런 자각이 있었고, 그래서 건강 도시라는 거는 건강정진 사업에서 도시계획, 교통, 환경이라는 도시 환경 계획학으로 확장이 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좀 읽기 쉽게 건강도시 정책의 어떤 그 출발이나 그다음 전개 과정,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국내 동향, 그리고 또 국내 지방자치단체 도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건강도시 정책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대 박사님 보시기에 우리가 건강도시라고 하면 모든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 그 도시들을 볼 때 제일 문제점이 있다, 혹은 우리가 제일 관심이 덜 가고 있다, 아니면 무엇 이 일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핵심적인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분야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도시 정책, 그리고 건강도시 사업이라는 거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공무원들이 그것은 보건소, 그다음에 건강정진 부처, 질병이라든지 전염병 관리나 이런 부처의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많이 하는데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도시, 건강한 시민이라는 것은 의사나 의료 보건의 문제라기보다는 도시 환경의 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걷기 좋은가, 신체 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도시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가. 그다음에 그래서 보행로라든지 자전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서 그런 활동들을 시민들이 쉽게라는 거는 시간도 많이 들지도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도시를 만들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발점은 저는 건강도시 정책, 건강도시 사업이라는 것은 의료보건에는 건강 정진 사업만이 아닌 도시계획, 교통환경, 도시환경 개선 쪽하고 결합이 되고 연결이 돼서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설명을 들어보면 결국 건강도시에 대한 우리 인식과 관점의 전환, 이게 핵심이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보건소나 특히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생활 속에서의 기본 환경을 바로 개선시켜가는 일이 바로 건강도시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다소 이렇게 막연함을 줄이기 위해서 좀 건강도시 잘 되고 있는 도시, 국내 하나, 해외 하나, 이렇게 두 개만 한번 골라서 그 도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큰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조금 우리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금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경기도를 한정을 한다 그러면 시흥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흥시는 건강도시 사업을 물론 이제 보건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 모델에 또 한계점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획 예산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건강정진 사업이 굉장히 강하고 많이 특화가 좀 돼 있고, 그것을 도시계획이나 그 환경계획이나 이런 쪽하고 확장 결합시키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고, 더군다나 기획 예산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 과의 어떤 사업들을 그런 사업들을 기획하고 그런 것들을 패키지로 묶어내고 이런 데는 좀 한계가 좀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건강도시라는 그런 지향점, 그런 목표를 가장 활발하게 그렇게 추진하는 곳이 시흥시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좀 많이 좀 정책이지만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그 기획예산부서에 건강도시 팀을 만들어서 탁과 다른 과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건강정진 사업이나 도시환경이나 보행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통, 자전거 도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낸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에 본다 그러면 유럽 도시나 미국, 일본 모두 잘하고 있는데요.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그 도시설계나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으로 건강도시 개념을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도시계획하고 건강정진 사업하고 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언론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도 그것을 그 건강도시 문제를 이 도시환경 개선 부분하고 연결시킨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의외죠. 미국 CDC 질병관리센터가 전염병만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도시환경 이런 쪽에 가이드라인까지 이렇게 내서 연방정부가 내서 그것을 그 미국의 그 주나 그 카운티나 시티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은 아주 전형적인 예죠. 그 다음에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치가와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하고 건강정진계획하고 결합시고 통합해서 통합적으로 추진해가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좋은 모델들은 의정부의 특성에 맞게 좀 가져와서 잘 정책이나 사업을 기획을 한다면 아마 의정부시가 굉장히 다른 도시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정부에 관련돼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중점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그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팬데믹 현상에 있어서의 미국 질병관리센터가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거든요. 팬데믹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도시계획에서 우리가 어떠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함의는 뭐가 있을까요? 팬데믹 코로나19가 시민들의 삶에 주는 것은 뭐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죠. 저를 포함해서 다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영향도 어떤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서 다르게 온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의정부시의 그 도시를 분석을 해보면 금오지구나 밀락지구와 같은 동쪽에는 대체로 신시가지, 그 서쪽에는 의정부동이나 간흥동과 같은 그런 구시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왔을 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은 거리두기 원칙에 의해서 가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회사에 따라서는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이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만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중간에 밥을 먹고 산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일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동네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부용천에 이런데 걷고, 그다음에 맑은 공기를 이제 들이켜야 되겠죠. 그다음에 자기 집에만 있는다 하더라도 집이 좁으면 여러 가족들이 이전에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이런 그런 활동들이 이제는 집에 많이 있게 되면서 밀도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특히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 그다음에 중랑천이나 부용천과 같은 그런 그 하천변 그 보행로 이런 데 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는데 여러 장애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또 아무래도 노동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가 시간이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구시가지, 그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강하게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의정부시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고 있는 건강정책에 대한 것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모든 정책이 건강도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좀 더 나눠서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이 돼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모든의 개념을 좀 세분화시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모든 사람이라 그랬을 때 의정부의 그 시민들 모두에게 건강도시 정책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렇다면 그 모든 의정부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다는 것이 똑같은 정책을 모든 서울 의정부 시민들한테 그 대상으로 이렇게 정책이나 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특성도 다르고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클도 다르고 그다음에 차지하고 있는 어떤 자리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지역인 장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맞춤형으로 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로 세분화시켜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에 맞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면 어떤 의정부시의 어떤 지역이나 어떤 그 집단들한테는 뭐 건강정진 사업을 중점적으로 가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이나 또 다른 인구 집단에 대해서는 뭐 도시환경 개선 사업 중심으로 좀 중점적으로 좀 가야 된다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합하는 뭐 전문적인 용어로 정책 혼합 그 팔리시 믹스가 이제 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또 하나 제시하는 것이 모든 정책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교통정책이라든지 주거정책이라든지 먹는 문제라든지 뭐 좁은 의미의 보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 정책, 이를 가령 의정부시 건강도시 정책, 그 다음에 그 정책을 다음에는 뭐 의정부시 조례에 의한 건강도시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아마 상당수 어떤 그 해당 부서나 그 다음에 기관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도시계획부서라든지 도시교통부서에서는 뭐 이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건강도시 정책은 건강정진 사업하고 도시환경 개선 사업이 으로 확대가 돼서 결합이 되는 그런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 기본 계획을 한다든지 도시 계획을 하다든지 그 속에서 공원이라든지 이와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데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 환경 계획을 하는데도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서로 반영하고 상호간에 서로 반영을 하고 그걸 결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야 도시정부, 의정부 도시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혼선을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가가 결국은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정부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시의 경우는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그 조례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잘 만들어져 있느냐 그리고 또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유 박사님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담당 부서가 어디서 하느냐라고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지적하시는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건강도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보건의료 정책 이런 부분인데요.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도 중앙정부나 큰 병원 중심으로 가게 되면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지역에서의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라고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보건의료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라는 것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국민 모두에게 전국 어디서나 이렇게 보편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돈이 또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도시의 어떤 장소적 특성이라든지 거기에 살고 계신 또는 일하고 있는 분들의 인구 집단에 따라서 그 수요가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건강도시 정책의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그래도 건강정진 정책의 건강정진 사업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일종의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시민 주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면서 예산 그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 공공이 이렇게 공공의료시설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의정부시에 많이 있는 그런 동네 이연급이나 이런 쪽하고 참여,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면서 한다 그러면 재정 비용을 줄이면서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의정부시는 최근에 그래도 좋은 그 활용의 기회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정부시에 그 대학병원이 3개가 있더라고요. 백병원, 성모병원, 을지병원. 이 대학병원들은 굉장히 소중한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동네 단위에서 어떤 이연급부터 시작해서 종합병원, 대학병원까지 그와 같이 그 어떻게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건가. 특히 또 보건의료 측면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도 보면 백병원, 그다음에 성모병원, 그다음에 을지병원은 동쪽 아니면 북쪽에 있죠, 그죠? 그럼 서쪽에 있는 이 의정부동이나 간흥동 쪽에서 어떻게 그 상급종합병원까지 이렇게 그 접근성, 도달거리를 시간하고 비용을 줄일 수 특히 있는 건가? 응급의료 상황이 생겼을 네, 때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박사님의 설명을 지역에서 갖고 있는 의료 자원들을 촘촘하게 잘 연계시키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네트워크를 잘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라고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